생각을 바꾸면 수익이 보인다. 역발상 투자의 문현진 멘토입니다. 자, 오늘도 많은 종목들이 급등하고 있고요. 많은 종목들이 급락하고 있는데 이런 상황에서도 우리가 역시 상한가에 들어간 종목들 체크해보면 답이 나오겠죠. 자, 오늘도 역시나 도움이 되신다면은 좋아요와 구독 그리고 알람 설정까지 반드시 부탁드리고요. 그리고 5월 첫째 주 강연 내일입니다. 화요일 오후 7시에 지금 시장이 많이 빠지고 있는데 어떤 식으로 대처해야 되는지에 대한 코멘트 제가 드릴 거니까요. 계좌가 많이 힘들어지신 분들 들어오셔가지고 조언을 빨리 받아가시는 게 좋지 않을까 생각이 드네요. 자, 그럼 오늘도 시장부터 먼저 체크 한번 해볼 텐데, 시장 많이 밀리고 있습니다. 지금 5거래일 연속으로 빠지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는데, 일단 쌍봉을 만들고 이렇게 밀리게 되면 좋지 않아요. 쌍봉 만들 위치도 아니었지만 이렇게 만들었다, 못 쪼겠습니까? 시장이 안 좋아진 걸. 그래서 여기를 넘어가야 되는데 넘어가지 못했다는 것 자체가 상당히 나쁜 자리인 것 같고요. 아무래도 오늘 공매도 재개 이슈가 있었는데 그게 시장 하락을 부추긴 것 같지는 않지만, 그래도 이제 그로 인해서 떨어지고 있는 이 모습이 역시나 예사롭지 않습니다. 물론 지금 이 정도쯤에서 이제 하락을 멈추고 그만 내려간다면 다행인 것 같은데, 여기서부터 3070포인트를 깨고 만약 3000포인트를 깨게 된다면 저는 이제 반대 매매가 나올 것 같아요. 3000포인트 무너질 때는 급격하게 이렇게 떨어질 수 있는 자리거든요. 그래서 3000포인트는 이제 우리가 좀 예의주시해야 될 것 같고요. 지금 이런 자리에서 우리가 신규 투자를 하겠다라고 들어가시거나, 또는 내 종목이 한 20% 10% 이렇게 물려있다고 해서 추가 매수해야지 라고 이렇게 접근하시는 분들은 전 좋지 않은 생각이다. 지금 내려갈 때는 어디까지 내려가는지 봐야 되는 겁니다. 예를 든다면 우리 우는 아이가 있어요. 어린이가 응애 하고 울고 있는데, 언제까지 울까를 예측하는 것보다 울 때까지 내버려 두는 게 맞는 거잖아요. 다 울고 나면은 이제 그때서야 좀 우리가 다독거려 준다든지 하는 게 맞는데, 우는 아이를 그만 울어 이렇게 다그치는 것도 이상한 거고, 언제까지 울까, 지금 여기서 이제 그치겠지 싶어가지고 콧물 닦아주고 눈물 닦아주는데 계속 울면 또 닦아줘야 되고, 그런 게 생기면은 코밋이 헐겠죠. 그런 것처럼 지금 여기서 여러분들이 추가 매수를 이 정도쯤 다 떨어졌겠지 라고 생각하는 것보다는 완전히 다 떨어지고 날 때까지는 기다리는 게 나아요. 그래서 지금 이 자리는 함부로 하락의 끝을 예상하지 마라 라는 조언을 드리고 싶고요. 코스닥은 좀 더 깊게 빠지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중소형주들은 가볍잖아요. 그래서 올라가는 것도 가볍게 올라갔지만 내려가는 것도 가볍게 떨어질 수밖에 없는 그런 형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제 그런 상황에서도 오늘 급등하는 종목들이 분명 있거든요. 바로 본다면은 사실 도움이 될 만한 종목들은 없었던 것 같아요. 효성 관련주들 역시나 실적 이야기 좀 나오면서 급등했고요. 한라 AMS부터 해서 지금 상한가에 4종목 들어가 있고, 그리고 10% 이상 올라온 종목으로 3종목이 보여지고요. 아니죠. 상한가에 들어갔다 나온 종목이 3종목이고 10% 이상 올라온 종목은 20종목이 이렇게 보여집니다. 그런데 관심 가지고 볼 만한 종목은 좀 없었다 생각이 들고, 이제 사료 관련주가 조금 올라왔다는 게 약간은 눈에 띄는 것 같네요. 아무래도 이제 농식품 관련주, 식량 관련주 제가 미리 잡아놓는 게 좋다라고 말씀드렸는데, 사료 관련주가 벌써 움직이는 거 보면 이제 비료 관련주, 사료 관련주 이런 것 좀 관심 가져야 되는 시기가 왔다라는 거 이해가 되시죠? 그래서 지수가 내려가더라도 올라가잖아요, 그죠? 그래서 테마가 있는 종목들, 테마가 예측되는 종목들은 어차피 올라간다라는 거 명심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10% 이하로 빠지고 있는 종목들 보니까 이제 스틸 관련주 많이 올라갔으니까 당연히 좀 내려가야 되는 게 맞겠죠. 그래서 스틸 관련주 이렇게 폭등했다가 폭락으로 이렇게 마무리가 되고 있는 것 같고요. 역시나 공매도가 재개가 되고 나면 이렇게 급등한 종목들의 공매도가 많이 나올 수밖에 없어요. 하이트론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가 될 거고, 드래곤플라이는 아무래도 유상증자 이런 이야기가 있었나 보죠. 역시나 그런 것 때문에 떨어졌을 거다 생각이 들고, 나노엔텍 많이 올라갔잖아요. 그리고 NP그룹 이런 것도 좋은 게 아니죠. 관리 종목은 안 보는 게 좋고요. 그래서 지금 보면은 대체적으로 이렇게 많이 올라온 종목들 위주로 빠지고 있고, DNA 링크는 악재가 있었지만 그런 위주로 많이 빠지고 있고요. 수젠텍도 많이 올라왔거든요. 최근 단기 반등이 있었기 때문에 빠지고 있는데, 전 더 떨어질 것 같습니다. 25,000원까지 밀려야 반등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수젠텍 같은 거는 역시나 이제 관심 가지지 않아야 된다. 휴마시스 빠질만 하죠. 너무 가파르게 올라갔으니까 빠지는 게 당연하다 생각이 드네요. 자, 그럼 이제 상한가에 들어간 종목들 체크해 볼 텐데, SJM입니다. 좋은 기업 아니에요. 이거 그렇게까지 좋은 기업까지는 아니고, 좋을 수 있다라는 분석들이 좀 나오면서 오늘 상한가에 들어가는 모습이에요. 어느 회사인가 자동차 부품 만들고 건축 플랜트 이런 거 하고 있는데, 실적이 엄청나게 눈부시게 발전이 된 건 아니지만 그래도 실적에 개선이 있는 기업입니다. 7억 벌다가 3년 전에 7억을 벌다가 작년에 2020년에 68억을 벌었으니까 실적 개선이 있는 기업인데다가, 최근에 이제 아무래도 전기차 게임 체인저가 되나 자동차 부품사 좀 이제 인식이 좋아질 수도 있다 그런 분석이 나오고 있나 봐요. 그래서 이제 그런
뉴스 때문에 이렇게 사람들의 관심을 좀 끈다는 것 자체가 저는 사실 반갑지 않습니다. 이렇게 뉴스 때문에 올라온 종목들은 뉴스로 망하게 되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런 기업들 들고 계셨던 분들이라고 한다면은 이제 매도해야 되는 타이밍이다 생각을 하고요. 이런 식으로 쓸데없는 뉴스를 통해 가지고 급등을 시킨 것 자체가 저는 반갑지 않네요. 또 이것도 약간의 세력들의 놀이터 같은 느낌이 들기 때문에 뭐 상한가 갔으니까 아무래도 상한가 잔량도 그렇고 좀 세거든요. 그래서 한 6,000원 이상까지는 추가로 상승할 수 있겠지만 욕심내지 않는 게 좋겠습니다. 요거는 저는 6,000원 이상에서 매도해서 수익을 챙기는 쪽으로 보고 신규 매수 안 된다라는 의견을 드리고요. SJM 홀딩스도 마찬가지로 같은 테마로 올라왔기 때문에 5,500원대 지난 횡보했던 자리 정도만 욕심을 내보자. 그 이상은 아닌 것 같다라는 조언을 드려볼게요. 자, 그리고 오늘 하엘라 IMS라는 기업도 올라왔습니다. 뭐 선박 관련주예요. 우리 선박 뭐 그런 부품 관련주라고 이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 실적이 아무래도 좀 좋아지고 있겠죠. 수주가 많이 늘어나고 있으니까 좋아지고 있고 선박 평형수 통합 제어 감시 시스템 이런 거 만드는 회사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뭐 어쨌든 요즘에 선박 관련주 너무 좋죠. 뭐 HMM 이렇게 너무 급등했기 때문에 얘가 이제 더 크게 가지 못하더라도 가지 못했던 한라 AMS 같은 이런 종목들 따라가야 되고 오리엔탈 전공 이런 것들도 부품 관련주 역시 선박 뭐 철 구조물 선박의 상부 기계 뭐 크레인부터 해가지고 여러 가지 기계들 있죠. 이제 그런 거 만드는 회사 같이 따라가는 모습입니다. 뭐 따라 붙어 볼 만한 종목들은 아닌 것 같아요. STX 중공업도 그렇고요. 엔진도 그렇고 따라 붙어 볼 만한 것 같지는 않은데 뭐 그래도 들고 있었던 분들에게 있어가지고는 탈출할 기회와 수익권의 기회가 생기지 않았을까. 저는 굳이 새로 살 필요까지는 없을 것 같다. 뭐 우리가 모든 종목을 다 살 수는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모든 테마를 다 사고 싶지만 돈이 없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놓치거나 보내줘야 되는 테마도 있는데 저는 이 선박 관련 테마는 좀 보내줘야 되지 않을까. 너무 핫하다. 그래서 너무 핫하다는 말은 사람들이 많이 몰린다는 거고 몰린다는 말은 다시 또 고점이 될 수 있는 거기 때문에 굳이 뭐 볼 필요 없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들고 계시는 분들은 12,000원까지 좀 노려도 괜찮을 것 같은데 그 이상 안 갈 것 같아요. 요거는 11,000원대에서 뭐 힘들 수 있기 때문에 수익을 실현시키는 쪽으로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효성 OMB라는 기업입니다. 오늘 효성 그룹주 아무래도 이제 실적이 좋다라는 이야기 때문에 이렇게 급등하고 있는 모습이 나온 것 같습니다. 요 기업도 근데 문제는 뭐냐면은 효성 OMB가 뭐 하는 기업입니까? 효성 관련주가 지금 좀 이렇게 실적이 좋아진 건 알겠는데 OMB가 왜 상한가 들어갔나요? 일단 윤석열 부친이 충남 출신이다라고 해서 또 윤석열이야. 예. 아, 좀 너무하네. 제가 뭐 윤석열 전 총장님을 싫어하는 건 아닌데 아니 이런 식으로 하면은 좀 그렇죠. 아, 이거는 좀 이제 윤석열 총장님이 이렇게 뭐 문제가 있는 건 아니고 시장의 민낯을 보여주고 있는 것은 아닌가. 그냥 일단 무조건 엮어보는 거예요. 학연, 지연, 혈연 다 엮어보는 거죠. 그래서 주가를 급등시키고 있다. 근데 어쨌든 효성 OMB라고 하는 이 기업 자체는 이제 윤석열 관련주로 엮여서 올라가고 있는 거는 뭐 어쩔 수 없지만 일단 하고 있는 회사의 그 업종 자체가 비료 쪽입니다. 비료, 뭐 이렇게 유기질 비료 뭐 이런 쪽이기 때문에 농업인들이죠. 제가 식량 나눌 수 있다라고 말씀드리고 있는데 뭐 역시나 효성 OMB가 사실 윤석열 테마로 엮이지 않았더라도 사실 올라갈 만한 테마였는데 굳이 이렇게 엮었어야 하나라는 생각이 들고요. 뭐라도 엮어서 올라가려고 했던 것 같아요. 어쨌든 비료 관련주 요거 올라오고 있는데요. 요거 말고도 지금 현대 사료 올라오고 있다고 말씀드렸죠. 그리고 한일 사료도 올라옵니다. 그래서 사료, 비료, 뭐 농업기구 이런 관련주들 충분히 올라갈 수 있다 생각이 드니까요. 아직도 저는 뭐 많이 올라온 것 같지는 않습니다. 충분히 올라갈 만한 기업들 많이 남아 있는 것 같고 시장이 내려가는 거랑 상관없이 역시나 비료, 사료 이런 쪽들은 식량난이라고 하는 게 시장하고 무슨 상관이 있겠습니까? 일단 먹고 사는 게 더 문제겠죠. 그래서 식량난 관련주들을 좀 잡아도 되지 않을까라는 힌트를 얻을 수 있을 것 같네요. 뭐 물론 효성 OMB는 식량 관련주, 뭐 비료 관련주긴 하지만 뭐 윤석열 테마로 엮였었다 하더라도 나머지 사료 관련주가 올라온 거 보니까 우리 역시 제가 계속 이야기하고 있는 식량난 관련주 좀 관심 가지자. 뭐 비료, 사료, 농업기구 올라오고 나면 당연히 식료품, 사재기 관련주 올라올 수 있습니다. 뭐 오뚜기, 오리온, 농심 이런 것들 있잖아요. 그런 거 갈 수 있으니까요. 그 점 참고하신다면은 시장은 조금 힘들고 내려오고 있지만 역시 여러분들의 계좌는 좀 빵빵해질 수도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지수랑 상관없이 매매하려면 올라온 종목은 지금 절대로 잡아서는 안 된다는 거 그것만 명심하시면 좋을 것 같네요. 자, 이렇게 오늘 마무리 지어보도록 하고요. 시장이 조금 안 좋아지고 있지만 여러분들이 항상 웃을 수 있는 그날까지 제가 조언을 드릴 거니까 항상 힌트 많이 얻어가시길 바라겠습니다. 지금까지 문현진 멘토의 역발상 투자였습니다. 고맙습니다.